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 1주차 비해서 문제가 좀 평이했죠? 예, 쉬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도 없습니까? 잔소리 말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빨리빨리 해라 그러잖아요. 자, 갑시다. 3회인가요? 3회? 3회구나. 1주, 2주 받고 3회치구나. 자, 1번 문제 틀린 거 그랬네요. 좀 평이할 겁니다. 평이에요. 자, 1번 문제 답 몇 번입니까? 답 몇 번? 5번입니다. 자, 이 5번이 답 체크됐네. 체크할 필요 없네. 체크됐네요. 1번, 나지. 이제 나지에서 주의할 거. 요 정착물이 없고 여기까지는 돼요. 나지가. 근데 요 뒷부분은 안 읽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요 뒷부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상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 나지라고 합니다. 주의할 거. 나지는 사법상의 권리는 설정되어 있지 않지 공법상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럼 OX, X.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지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나지는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 및 공법상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낸다고요. 그럼 틀린 말이에요. 자, 그것만 주의하시고 2번 공지 나왔습니다. 공지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공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건축 법령이간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이내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1필지에서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토지를 공지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공지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불이 났을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통풍을 확보하고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화재 확산 방지, 재난 시 피난, 그 다음에 일조, 통풍을 위해서 비워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법지, 경사지 토지. 맞지요? 자, 법지, 활용실익은 거의 없지만 법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법지하고 반대쪽 개념에 있는 것이 빈지. 이렇게 맹지 됐습니다. 자, 맹지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의 접속로도 갖지 못한 토지, 맹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거 주고 있어요. 건축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건부지. 건부지가 나오면 나지가 나와야 되겠죠. 건부지란 건축물의 부지로 제공되어 있는 토지로서 여기까지 옳은 말. 나지에 비해서 채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틀렸죠. 건부지와 나지 중에서 채유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은 나지입니까? 건부지입니까? 나지죠. 나지. 그러니까 건부지하고 나지를 비교한다면 그러면 나지가 자, 이 나지가 채유 이용 상태에 있다. 이거 옳은 말일까요? 나지는 채유효 이용 상태에 있다. 이렇게 냈습니다. 채유효 이용 상태에 있다. 이용 상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OX. X입니다. 나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토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지는 놀고 있는 토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유 이용 상태에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채유 이용 가능 상태에 있다. 채유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채유 이용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해야 돼요. 대한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나지가 채유 이용 상태에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나지는 건부지에 비해서 최고 가치를 창출할 기대치가 높은 토지지 채유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지하고 건부지 중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게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나지가 팔릴 가능성이 높죠. 그럼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시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나지가 채유 이용 기대치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시장성이 높은 거고 이 두 가지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나지 상태의 가격과 건부지 상태의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나지 상태 가격과 건부지 상태의 가격 비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디가 높아요? 나지 상태 가격이 높다. 이런 것을 우리는 건부 감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건부 감가 현상이 발생하면 이 건부지에서 건부 감가 현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나지 상태 가격이 높다. 그러나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다. 건부 증가는 어느 지역이 규제가 강화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건물이 있는 땅이 오히려 더 비싸진다. 그때는 토지에 이렇게 있는 이 건물이 토지 가격을 업시켜준다. 이런 것을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면 나지 상태 가격보다 건부지 상태 가격이 높을 수도 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럼 나지 건부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1번의 답은 몇 번? 5번. 자, 됐습니다. 1번 끝냈고. 자, 2번으로 가죠. 2번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에서 옳은 것으로 연결된 거. 답이 몇 번인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이 다 체크돼 버렸네. 예? 답이 몇 번입니까?
그러네. 답이 3번이네. 자, 그러면 옳은 것으로 연결됐으니까 왜 틀렸는가? 틀린 것은 왜 틀렸는가 볼까요? 기억. 토지는 생산비 개념이 없으며 토지는 못 만들죠. 토지는 못 만드니까 생산비 개념이 없죠. 그럼 여기까지 토지는 생산비 개념이 없다. 토지의 특성은요? 부증성. 부증성.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비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부증성이죠. 그러면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 나왔으니까 틀렸죠. 부동산 활동의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다. 이 말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사회적 이익에 맞게끔 해라는 소리야. 사회적 이익에 맞게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할 겁니까? 공익이 우선하겠죠. 공익이. 왜? 그것은 부동산을 못 만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부정성 때문에 생산비 개념이 없고 부동산 활동할 때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기억은 부동성입니까? 부증성입니까? 부증성.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부증성은 토지는 못 만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최고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채유형의 근거가 되고 토지형을 집약화시킨다. 이 부증성이 나오면 이 토지형 집약화가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죠. 자, 부증성 못 만든다, 부족하다, 희소하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할 수 없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이다. 공급의 탄력성, 토지의 물리적 공급의 탄력성은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을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용도가 다양해서 용도 제한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부증성이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부증성 때문에 직가고 현상이 발생한다. 부증성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이 영위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래서 독점적 소유욕,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 못 만들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직가지대가 발생한다. 채유형의 근거가 된다. 이런 것들이 부증성에서 파생된 말들인데 요즘 잘 나오는 것은 채유형하고 그다음에 아주 전통적으로 잘 나온 것은 토지형을 집약화시킨다. 이거. 그 토지형을 집약화시킨다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 대신에 자본의 투입량을 증가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걸 토지형을 집약화시킨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 니은 옳은 말이고. 자, 니을 개별성. 개별성이 나오면 일물일가의 법칙을 배제시킨다. 그다음에 비자 나오죠. 완전한 대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비대체성. 그다음에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이런 것들이 비자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불가능. 그럼 옳은 말. 자, 그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두 가지가 반드시 기억나야 되죠. 용도의 다양성. 뭐가 기억나야 돼요?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 가능하다. 두 번째는 채유 이용. 이렇게 두 개 다 나왔습니다. 요 리을 두 개 다 나왔죠? 그래서 옳은 말. 그다음에는 요 미래, 장래, 예측, 변화. 토지 특성과 관련해서 미래, 장래, 예측, 변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뭘까? 영속성, 영속성.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 직접환원법. 요 직접환원법의 근거. 그럼 뭡니까? 개별성입니까? 영속성입니까? 영속성이죠. 개별성이라 해서 틀렸습니다. 요 영가 예수 기억나시죠? 영속성, 가치정의, 예측원칙, 수익환원법인데 제가 수익환원법인데 가로 열고 여기다 뭐라 썼던가? 직접환원법. 그래서 영속성은 직접환원법의 근거, 수익환원법의 근거 이렇게. 자, 그럼 이건 틀렸네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건 합병 분할 가능성은 토지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 이행과 전환이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를 바꾸는 거거든. 그럼 이 토지가 농지인데 택지로 용도를 바꾼다.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니까 현재의 용도 농지에서 택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행과 전환은 합병 분할 가능성 때문에 이행과 전환이 발생합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이행과 전환이 나오면 용도의 다양성이 나와야지.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행과 전환을 통해서 나오는 개념이 토지의 용어 중에서 무슨 용어가 나와요? 다시 해볼게요. 토지가 용도가 다양하니까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그게 이행과 전환이다. 그럼 이행과 전환을 통해서 용도 전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토지의 개념이 무슨 토지일까? 후보지 이행지잖아.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는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를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이행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